자, 원칙적으로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접선의 방정식 말고 뒤에 보면은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차후에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같이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만 할 거예요. 네, 접선의 방정식만 하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남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복습 좀 하고, 기본적인 내용 복습 좀 하고 접선의 방정식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파트가 첫 번째 파트 제목이 뭐예요? 극한이에요. 이 파트에서 배운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파트에서 주로 했던 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보고 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제 아직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베이직센, A 스텝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직 덜 고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지?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사실 뭐 이런 문제집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수식으로 적기가 애매한 거지 같은 그래프 그려놓고 보라는 것도 많지, 그지? 그래프를 보고 x가 a에 가까워질 때 혹은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y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포인트야. y 값 묻는 거지. 그 때문에 그래프 보는 게 조금 헷갈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y 값이 어떤 점에 가까워진다. 그럼 뭐 한다고 얘기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때 그 수렴 값을 뭐라고 얘기하지?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한 값에 수렴하지 않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거는 뭐라고 부르지? 발산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옛날에는 진동이라는 개념도 배웠어. 뭐 애가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어차피 발산이야. 어쨌든 간에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수렴 값을 극한값이라고 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값이 있으려면 어때?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좌극한 값과 후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보다 큰 데서 점점 작아지면서 A로 가까워질 때와 너네가 더 모르겠다.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가까워질 때. 그래서 선생님이 디테일한 문제 풀 때는 예를 들어서 X가 3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3.3, 3.2, 3.1 이런 식으로 보고, 작은 데서 가까워진다. 정확하니. 그러면 2.7, 2.8, 2.9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가르쳐줬지. 실제로 그렇게 풀면은 문제 풀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원하는 문제에서 그만큼. 그래서 1번에서 배운 내용은 그 정도였다. 정확한 값, 우극한이 같아야 어떤 값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배운 게 뭐야?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웠다. 연속은 뭐야? 조각한 거, 우극한 값이 같고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고라고 얘기했지, 그지? 맞나?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프상에서는 사실 너무 보기 쉽잖아. 끊겨 있는데 없으면 되지. 맞지? 그리고 연속.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는 두 군데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거를 막 도형이랑 썼고 실제로 숫자 계산이 안 될 만큼 그냥 도형으로 이미지상으로 근접해야 되는 막 이런 문제들도 나오거든. 그런 문제가 최근에 있는 문제고, 실제로 한 중난이도 문제까지는 실제로 너네가 해야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확인하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확인할 때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대부분 유리함수 그래프라든지 다항함수 그래프는 누구나 잘 아니까, 그치? 유리함수 그래프라든지 혹은 뭐 선생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가우스 함수를 한다든지. 왜냐면 가우스 함수도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밑에 적어놓으면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로 나오면 그런 문제가 되고, 그 외에는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조금 방대하잖아. 왜? 단순하게 너네가 유무리 함수나 다한 함수를 그리면 괜찮은데 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수식이 이렇게 생겼고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구하. 뭐 f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f-x의 극한값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f-2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꼬아서 들어가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지. 연속도 마찬가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거지. 실제로 연속 개념 자체에서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과에서 뭐 배웠지? 미분계수와 미분계수는 뭐고 도함수는 거야? F 프라임 뭐가 F'인데? A 뭐가 A인데? 마이너스 1분의 순간면을 변화율 두 종류가 있었어. 무슨 변화율이 있었어? 평균변을 순간변을 평균 변화율이 뭔데? 평균변을 이제 구간 A, B에서 두 점 A, B를 그은 직선 기울기 기울기지 결국. 그래서 뭐분에 뭐라고 배웠지? 델타 X X제곱분의 Y제곱 중학교 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와서는 한글로는 x 증분분의 y 증분이라고 불렀고 너네가 실제로 쓰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지.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뭔데? 어떤 한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 한집 원칙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내용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최종적으로 그거를 순간 변화율을 접선의 기울기에 써먹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왜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결국 분모 델타 x, x 증가량, x 증분이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y, y 값의 증가량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를 물고 있는 게 미분 계수였어. 그래서 미분 계수랑 똑같은 말이 뭐 있지?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 순간변을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연결을 미친놈이야. 순간 변화율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왜 웃어? 접선을 변경시 미친놈인가 저거는? 애들 헷갈리게 이거 헛소리 하지 마줘. 다시 순간 변화율이라 아니 여기 있잖아. 완수 미친놈인가 저거. 미분 뭐 한글 못 읽냐? 내가 여기 가르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거. 순간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같은 말이지. 전부 다 f 프라임 a. 여기서 중요한 건 f 프라임 x가 아니고 f 프라임 a. 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x 값을 넣은 값이거든. 나오는 숫자이거든. 그거를 미분계수. 그래서 문제 보면은 문제를 말을 계속 다 다르겠네.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든지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든지 혹은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든지 그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분계수 배울 때 평균 변화율 배울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사실은 평균 변화율이거든.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리미트 델타 X가 0보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y 값이 어떻게 되냐? 기회 때문에 이 똑같은 델타 x분의 델타 y에다가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만 붙여주면 다야.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옛날 수업 영상 참조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식을 미분계수할 때 쓰나? 네, 안 써요. 네, 실제로 몇 가지 식을 써?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쟤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두 가지 식을 쓰지.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그냥 0으로 갈 x가 A a에 가까워질 때. 그럼 뒷부분 식이 어떻게 나와? X X 마이너스 A분의 X는
됐나? 네. 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이 x 플러스 h 마이너스 h. 죽을래? 아, 마이너스 요거 있잖아. 디테일한 알파벳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물론 참고로 요식 어디서 나오는지도 미분계수와 도함수 우리 옛날에 수업했던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분모가 뭘 뜻하는지 분자가 뭘 뜻하는지 다 나와요. 물론 모르겠지. 선중이 씨 H가 뭐라 그랬지? 델타 x. 정답. 알고 있어 몰라? 알고 있었어요. 오 그럼 내가 다른 거 물어볼게. FA 플러스 H는 뭐예요? H만 알고 있었는데. 맨날 저런 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그지? 결국 위의 친구들도 다 델타 Y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로 다 그려서 이거를 A라고 뒀을 때 이거를 델타 X라고 뒀을 때 이거를 H로 뒀을 때로 다 적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유가람씨 대답하기 쉬운 거는 델타 X 분리수 4Y. 유경태 씨는 이게 지금 너네 현실이야. 0.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F 프라임입니다. 저거 오늘 수업 했는데. 자랑이다. 진짜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4주 동안 하고 있었고 최근 2주 동안은 이거 관련된 문제만 수업하고 있었어. 지난주 수요일 날도 중2 없었을 때도 선생님이 계속 수업했던 내용이 이거였고 문제풀이 했던 내용도 이거였고 자랑이다. 였고 그건 도함수는 뭐야? 도함수는 아직 안 배웠어요. 미친놈인가 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차수가 80. 시끄러워. 아니래. 아니 그 제곱. 시끄러워. 예.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거야. 알겠니? 네. 네가 제일 없거든. 실제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뭐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봤고? 유경태 씨. 뭐 없어요. 유관람 씨. X가 맞아요? X는 맞아? 리미트. 손중희 씨. 야 모르네. 1일 때 x가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여기에서 누가 1이란 얘기야? F 프라임이 A. a가 1이란 얘기지. 그럼 실제로 미분계수 파트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1 넣어서 나온 숫자를 여기 쓰란 얘기야. 그리고 이 수식 그대로 여기다 다 따라받고 그러면 결국 뭔 꼴이 되지? 0분이 0. 그래서 정돈해서 약분하고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결국 얼마인 거야? 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용. 있어요. 이 도함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도함수 처음 설명할 때 실제로 여기 넣어서 식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거 다 정리해서 나온 식이 그 도함수 식이거든. 유경태 씨 숫자 계산은 하고 있었으니까 도함수 식 불러보세요. 1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 이 여기다가 1 넣고 1 넣고 fx 넣고 해서 정돈해서 약분해서 남은 식이 얘가 나와요 실제로. 요거를 도함수라고 한다. 까지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나온 식이었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함수 식구하는 거는 최저난이도 문제야. 역시나 3과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친구들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의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 수식을 정돈해서 누구 곱하기 F'A라는 걸 만드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고난도로 올라가면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 플러스 xy 뭐 이딴식 던져줘 놓고 뭘 구하라든지 막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바리에이션들은 모두 다 머플에 있는 바리에이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바리에이션 문제 틀려온다는 얘기는 머플도 제대로 안 풀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머플을 밑으로 내려가서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부터 하라 했어? 1, 2번이나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게 풀라 그러는데 막날 첫날 번호만 내려가지. 저건 막날 첫날 밑으로 풀고 있고. 되나요? 그래 임마. 물론 저도 양심이 있는지 한 세 문제 밑으로 풀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역시나 요 바리에이션들도 학교 프린트에도 계속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계속 나오고 바리에이션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바리에이션들만 충실히 숙지를 하면 참고로 지난주 수요일날 비상투기 했었는데도 그 바리에이션이 계속 등장했지. 기억은 안 나겠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지난주에 선생님 수업했는 거 다시 풀어봤어? 영상 보고 알면서 묻는 거야. 점수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뭔가?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상 수투 중간고사 파트 중에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식은 한 가지씩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름부터가 이 접선의 방정식식 한 개만 외우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어떤 함수 fx 위에 있는 어떤 점 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fa는 f'A 곱하기 x-a 이 식이 끝입니다. 단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눈도 없고 머리도 없지. 그래서 못 푸는 거지. 실제로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요. 제일 쉬운 문제부터 볼게요. 이거 교과서 문제입니다. 문제 번호는 따로 안 적을게요. 쉬운 문제라서. 요 곡선 위의 요 단어 잘 봐야 돼요. 요 곡선 위의 점이 아닐 수도 있어. 곡선은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야 접선이 뭐야? 접하는 게 뭔데? 닿는 거. 어떻게 닿는다? 교점이 하나밖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 그러지.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도 뒤에서 나와요. 어쨌든 간에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할 게 뭐가 있어? f'x는 f'1은 그럼 결국 y-fa는 f'A x-a에서 지금 a 값이 얼마야? 이잖아. 그러니까 y-1은 -1 곱하기 x -1 이거 다야. 근데 뭐 이렇게만 나오겠나? 바리에이션이 여러 개지가 나오겠지. 요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 곡선 위에 접점 FA, FA가 있다고 했을 때 F'A가 3이라는 얘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르다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겠지. 근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통합을 못해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F'A 즉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3이 나오는 a 값을 찾아야지. 그래서 2a는 1고 a는 1이지. 즉 다시 말해서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야. y좌표는 어떻게 돼? 넣으면 되지. f인데 맞나? 얼마야? 5 끝났지? y-5는 3 곱하기 x-1 이렇게 하면 끝나요. 마지막 유형을 잘 못하지. 다음 주어진 점에서 저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곡선 위에 점이가 있나?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는 얘기야.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아니 그걸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냐고 멈추고. 또 언제부터 구하셔도 상관없고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그리고 그건 도움표였어요. 접점 좌표를 모르잖아. 어차피 수식에서 뭐가 들어가는데? 네. 뭐가 들어가는데? A. 뭐가 들어가는데? 접점 좌표가 들어간다. 접점 좌표 모르잖아. 이걸 그냥 이렇게 둬. FA는 뭐라고 쓸래? FA라고 써도 되고 실제로 넣을 때는 이거 넣어서 쓰면 되겠지. 그럼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겠지. F'A가 됐지? 가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지. 이 친구가 요 점을 지난다. 어떻다? 이렇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다. 까지 하면은 실제로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A가 구현시켜야 돼.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다예요. 선생님 마음 같아서 함수의 그래프까지 진도를 다 내가 놓으면 제일 좋거든. 왜? 기말고사 때 너네가 힘들어. 근데 뭐 지금 나가는 진도도 숙제를 허덕거리면서 따라오니까 한번